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요, 크게 광어 다운샷 선상에서도 두 가지 방법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두 가지를 그렸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상에서 거의 뭐 70% 이상 많이들 쓰는 이제 라인을 최대한 세워서 단차는 50 이상, 뭐 60, 뭐 뽕돌은 30%, 40%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라인이 눕고, 그리고 웜의 위치가 단차는 똑같이 줬지만은 조금 라인이 사선지면서 좀 웜의 높이가 좀 더 낮게 있고, 이런 식으로 1번은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버티컬 수직, 예, 드래깅이라고 그냥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 드래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선상 광어 다운샷을 나가면은 거의 한 70% 이상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때로는 2번 같은 그림의 어떤 캐스팅 드래깅 방식은 정조 타임 전후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에서 뭐 가로대기, 그리고 아니면은 그 26강 조사님처럼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어쩔 수 없이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2번의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2번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캐스팅 드래깅, 로드로 캐스팅한 다음에 채비가 안착하고 바닥에, 그 다음에 로드로 천천히 끌어주고 여유줄 갖고 천천히 끌어주다 보면은 툭 툭툭 이런 식으로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챔질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릴에서 썬바를 누른 다음에 천천히 라인을 풀어주면서 날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바닥의 험한 정도에 따라서 5m, 뭐 10m, 15m 이런 식으로 바닥이 험하지 않으면 멀리까지 풀은 상태에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워킹처럼 이런 식으로 로드로 쭉 끌어주고, 다시 또 여유줄 감고 다시 또 쭉 천천히 끌다 보면은 1번처럼 버티컬 상황에서 입질이 없었을 때 2번 같은 경우에 입질이 더 빠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입질이 툭 투둑 이런 식으로 오면은 또 챔질해서 그날그날 출조했을 때 상황에 맞춰서 2번도 같이 응용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지금보다도 좀 더 좋은 조항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시는 지금 웜을 가지고, 실리콘 웜, 소프트 베이트를 가지고 광어, 우럭, 놀래미, 장대, 뭐 여러 가지 어종을 다운샷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사실적이고 리얼한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 베이트를 가지고 사실적인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뽕돌이 호수가, 네, 호수가 높은 것보다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앞에도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뽕돌이 약할수록, 그리고 한 20호 정도가 저는 적당하고 보거든요. 뭐 16호나 14호, 뭐 쭈꾸미 갑오징어용 뽕돌을 쓸 때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 쉽게 단락을 나눠서 말씀드릴 때는 20, 30, 40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40호보다는 20호가 액션이 더 리얼하게 더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뽕돌에 적으면 적을수록 더 유리하고, 뽕돌을 조금 더 폭넓게 준비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운샷 채비에서 이 아래,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아래 줄이 이제 버림줄 혹은 단차라고 하는데, 단차는 길면 길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그 바닥의 상황이라든가 물의 유속에 따라서 이 단차를 결정지어 줘야 되는데, 이 버림줄 단차와 그리고 뽕돌의 이 두 개의 조합이 맞아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은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어떤 요령과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그걸 이제 저희는 스킬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조합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데, 어떤 조합을 어떻게 맞추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단차 60에서 웜의 높이 이렇게 60, 50, 40, 30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은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단차가 아닌 웜의 높이가 한 30에서 40 정도가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이게 저소온기, 봄철 이런 때는 30, 40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고소온기로 올라가면서 40에서 50 요 간격, 웜의 높이가 40에서 50 정도. 그리고 진짜 활성도 좋은 가을철, 뭐 10월 말, 11월, 12월 초까지 작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50에서 60 정도 단차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면서 라인이 어느 정도 눕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물속 바닥권은 보이진 않지만은 머릿속으로 곰곰하게 이미지를 그려 가시면서 낚시를 해 보시면은, 너무 웜의 높이가 바닥에서 너무 낮게 되면은 잡어의 입질부터 먼저 들어오니까는, 최소한 그 시기에 맞게, 예, 저소온기 보통 그리고 고소온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참 10월 말, 뭐 11월, 12월 초까지, 추워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먹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어. 단차를 오히려 물 맑은 외연도권, 황도권 이런 먼 바다 출조하셨을 때는 단차를 조금 더 높게 주셔가지고 운영하시면은 진짜 광어의 입질 바이트 수가 좀 더 많은 바이트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신 만큼 또 광어를 많이 후킹 성공할 수 있으실 거라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간략적으로 나의 지금 현재 웜의 운영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광어를 잡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금처럼 저소음기의 어떤 후킹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제 전 영상에는 일반적으로 입질이 왔었을 때 툭, 툭 오면은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챔질을 이렇게 했는데, 그 영상은 이제 범용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챔질 타이밍이고요. 요즘같이 저소음기에는 입질 타이밍이, 후킹 타이밍이 조금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툭, 툭, 툭 오고, 저는 계속 기다립니다. 툭 오고, 조금 건드리고 가는 그런 입질도 있고요. 계속 기다려보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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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다가 툭, 툭 하고 이렇게 무게가 실릴 때가 있습니다. 낚싯대, 초리대. 이렇게 되면 저는 이 타이밍에 이렇게 챔질을 하거든요. 하루 낚시하면서 입질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루한 상황에서 갑자기 입질이 툭, 툭 오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놓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챔질을 급박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뭐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을 많이 놔요. 그냥 이 고기는 내 고기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계속 기다려주고, 툭툭 하고 툭툭툭 하다 툭툭 이렇게 툭 무게가 실릴 때가 있는데, 이 타이밍에 챔질해야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후킹을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남성들 분보다는 더 침착하시게, 더 대응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입질을 최대한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낚싯대 무게가 훅 실렸을 때 요 타이밍까지 최대한 기다려서 챔질을 하시면은 반드시 기존에 운영하셨던 후킹 타이밍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후킹 타이밍이 훨씬 더 그 후킹 성공률이 높은 걸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고스와 하수의 차이는, 보통 총 10번 중에 입질 중에서 한 70%? 한 7번, 8번 정도를 성공시키는 분들이 고수라고 생각하고, 10번 입질 왔을 때 한 3회 정도? 3회 정도가 이제 초보자, 뭐 한 5회에서 6회가 한 중수, 그리고 한 8회 정도까지 후킹을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초급자분들 그렇고 중급자, 상급자분들한테도 좀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템을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에 보시면 무창포 탑피싱호에서 이뽕돌, 이 장영추라는 이뽕돌을 선물을 하나 받거든요. 그래서 받고 나서 이후에
이 뽕돌을 써보면서 다운샷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뽕돌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봄부터 해가지고 올해 뭐 1월, 2월, 3월 뭐 침선, 우럭낚시, 어초 우럭낚시 다니면서 40호 장영초 40호 뽕돌을 제가 따로 또 구입해가지고 40호 뽕돌을 가져가서 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게 어초에 걸렸을 때 웬만한 일반적인 뽕돌들은 거의 뭐 선배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거의 걸렸다 싶으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야, 이 장영추는 제가 뭐 협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그 유튜브 이제 나 추후에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려고 제가 직접 구매했었는데 어추어에서 탈출하는 거 보고 거기에 제가 좀 뻑이 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어추에서 탈출하고 상대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강철주에 비해서 다운샷에도 상당히 많이 썼지만은 한 예를 들어서 장영추 10개 일반 강철추 뭐 10개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갔을 때 확실히 뽕돌 손실이 적어요. 확실히 장점이 돼요. 예. 보통의 베스 낚시에서도 다운샷 뽕돌을 보시면은 되게 알쌍하게 나오거든요. 이거에 엄청 10분의 1의 축소판으로 굉장히 얇게 이렇게 뽕돌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초보자분들한테도 밑걸림, 뽕돌 걸림도 해소하고 그 자연 보호도 되고 그리고 중급자분들한테는 이제 팔로마 매듭에서 이제 뽕돌이 뜯겨져서 이제 버림줄 단차가 짧아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단차도 보완하면서 어떤 그 버림줄의 길이도 어느 정도 다시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영추가 저도 이렇게 제 영상의 신진도 편에서도 이제 영상에 나오는데 제가 직접 계속 쭉 써오면서 1년 가까이 써오면서 야 이거는 진짜 영상으로 내보내도 욕먹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장영추는 뭐 국산 뽕돌이고 그리고 한 봉지당 한 4개씩 들어있는데 가격도 기존 강철추 뽕돌하고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일전에 박람회 때 매년 가지만은 푸른 봉돌 부스에서도 매번 봤지만은 꼭 써보고 싶었었는데 저희 동네는 잘 안 팔아가지고 못 썼거든요. 근데 따로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쓰고 있는데 이 장영추 뽕돌은 광어 다운샷이나 우럭 다운샷, 어초 침선, 라이트 지깅 장르에서 쓰시면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오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